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비정상적으로 오르던 집값, 그 이면에는 비정상적인 상승세를 이끌며 투기 수요들만이 매입하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결국 2017년 규제 지역의 조합원 주택 공급을 1주택으로 제한하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나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 재당첨 제한 강화 등의 규제를 시작했고 2018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부활시켰죠. 그럼에도 재건축의 상승세가 잡히지 않자 작년에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발표하였지만 다시 공급 부족의 호도가 나오며 신축을 중심으로 재건축까지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작년 말 12.16 대책으로 초고가 아파트 대출 금지 및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까지 발표되었고 연말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합헌으로 결정되면서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이 막힐 때마다 그나마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 사업들이 속도를 낸다고도 하고 최근에는 추진 단지들의 시세가 한 달 만에 평균 1억 이상 올랐다며 이제는 리모델링 단지들로 투기 바람을 솔솔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리모델링이 과연 재건축 투기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지 자세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제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몰린다고 할까요? 우선 재건축은 30년 이상의 연한이 된 공동주택을 철거한 뒤 다시 짓는 정비사업으로 대체적으로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일반 분양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안전진단 등의 기준이 엄격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기간도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죠. 이에 비해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골조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추가 세대수가 적은 편이지만 안전진단 기준이 느슨해 소요기간은 약 7, 8년으로 재건축에 비해 적은 편이고요. 또 투기과열 지구내 재건축의 경우 조합 설립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입주권 거래가 안 되지만 리모델링은 거래가 가능하고 재건축에 적용되는 재초안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기에 재건축보다 사업 추진이 수월한 편이고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규제의 영향을 덜 받기에 재건축이 약세를 보일 때마다 마치 리모델링이 돌파구인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기존에는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됐지만 지난 1월 9일 집주인의 75% 이상이 리모델링에 동의할 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추진 절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성이 좋다고 더욱 밀어붙이는 것이고요. 하지만 분명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30세대 이상을 분양하는 리모델링 단지에도 적용이 되니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단지나 매한가지인데요. 그러니 밀어내기 분양으로 일시적으로 분양단지가 줄어드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급 부족이라고 호도한 결과 작년 말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빌미로 리모델링을 통해 신축으로 지으면 마치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다시 마구 호도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모든 현상은 부동산 상승으로 직결된다는 괴랄한 해석을 내놓는 이상한 소의 경우는 재건축이 위축되면 리모델링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며 직업에 맞게 열심히 빨아지키고 있는 것처럼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연한 20년 안팎의 아파트들은 어차피 나중에 재건축하더라도 용적률 증가에 한계가 있으니 차라리 진행이 빠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리모델링 역시 수익성이 별로인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단지 건설사들만 이익 보는 구조일 뿐 막상 입주민들은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건설사들을 위해 사업성이 엄청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현실이죠.
왜냐하면 기존 가구 수의 15%밖에 일반 분양을 못하는 것은 물론 앞에서 말했듯 30세대 이상을 분양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매한가지니까요. 예를 들어 약 100가구를 늘리는 이촌 현대의 경우 기존의 분담금이 2, 3억이었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시 무려 1, 2억이나 추가되는 상황이니 100여 가구를 분양해봤자 수익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를 피해가기 위해 동대문 신답극동의 경우는 일반 분양을 29채로 줄이며 30채를 겨우 피하는 꼼수를 사용하고 있고, 서초구 잠원동화의 경우는 1+1 분양이나 전용 면적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일반 분양을 줄이게 된다면 집 자체의 가치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당장 남는 것이 없으니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나오는 아파트는 재건축, 재개발 등이 진행되며 나오는 신축 아파트들에 비해 불편함이 남아있는 점도 큰 문제인데요. 왜냐면 리모델링의 경우는 재건축과는 다르게 기존 내력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신축의 트렌드인 3베이나 4베이로 변경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이죠. 즉 기존 건물 구조나 단지 구조는 그대로 구축의 것을 유지하되 내용물만 신축으로 바뀌는 것이기에 구조상 다른 신축들에 비해 실거주하기 불편하니 건물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냥 재건축만 규제되는 것처럼 리모델링은 규제를 피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끊임이 없는데요. 별로 인기도 없었던 것은 사실상 제초안은 없더라도 원래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니 묻혀 있었던 것을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엄청난 사업인 양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한 언론사에서는 올해 1월 리모델링으로 몰고 가기 위한 예시로 재건축인 청담자이와 리모델링인 청담레미안 로이뷰를 들고 와 비교 분석하는데요. 청담레미안 로이뷰의 110제곱미터는 리모델링 단지가 입주하던 시기인 2014년엔 12억에서 14억에 거래되던 것이 15년에는 8억 2천만원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25억 5천만을 찍으며 5년간 2배가 뛰었다고 하죠.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인 청담자이의 110제곱미터는 2012년 평균 15억에 거래되던 것이 현재는 26억까지만 올랐다며 짧은 기간 더 가파르게 성장한 것은 오히려 리모델링이라는 개소리까지 날리기도 하는데요. 우선 이 분석에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미안 로이뷰는 전용 110제곱미터로 41평형이고 청담자이는 공급 110제곱미터로 33평형을 비교한 거죠. 전용과 공급도 구분을 못하는 주제에 부동산 기자라고 당당히 기사를 쓰는 모습이 아주 큐티합니다. 두 번째는 더 긴 기간 동안 덜 올랐다는 개소리를 시전한 것인데요. 2012년과 2013년은 떨어지던 시기이니 타당하게 비교하려면 같은 기간으로 비교해야 하지만 호도를 하기 위해 억지로 긴 기간으로 잡아 끼워 맞추고 있는 거죠. 게다가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보면 더 가관인데요. 청담자이의 경우 2014년까지 13억 정도의 가격이었고 작년 12월 평균 27억 3천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레미안 로이뷰는 비슷한 가격인 13억 정도에 시작해서 비싸봐야 22억 7천 정도의 가격까지 올랐지만 11월에 단 한 건의 거래만이 25억 5천을 찍은 것이고요. 평수는 더 넓은데 가격은 더 저렴하고 같은 기간 상승률도 더 낮은데도 재건축 아파트가 침체되니 리모델링이 뜬다고 사람들을 유도하여 어떻게든 건설사들의 일거리를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도 명색이 기자인데 구라는 치지 말아야지. 뇌가 청순한 건지 양심이 청순한 건지 역대 기자들 중 가장 큐티하다고 할 만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거짓부렁까지 섞어가며 열심히 호도하고 있는 현재 리모델링 단지들의 추진 상황은 어떨까요?
이번 달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최초로 승인받은 송파 성지 아파트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의 가격이 작년 7월 8억 1천에서 8월에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11월에는 9억 7천까지 상승하죠. 하지만 12.16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는 거래 신고는 실종되었고 호가만 최고 13억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평형 둔촌 현대 1차의 경우도 작년 4월 7억 정도의 거래에서 12월에는 9억 7천까지 2억 7천만원가량 올랐지만 역시 12.16 이후에는 거래가 끊긴 상황이고요. 3월에 착공을 시작해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개포우성 9차는 작년 5월 14억 8천에서 10월 21억 7천으로 7억 가까이 올랐으나 이 역시 작년 하반기에 상승세를 타면서 올랐던 것일 뿐 12.16 대책 이후 거래가 끊기며 현재는 16억까지 호가가 떨어졌지만 아무도 거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리모델링 역시 재건축과 똑같이 침체 시장을 겪고 있으며 이번에 고가 및 초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로 인해 앞으로도 똑같이 몰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재건축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앞에서 큐티한 기자가 말했던 레미안 로이비의 경우는 리모델링 전인 2011년 11월에는 전용 84제곱미터 15층이 10억 5,600에서 완공 후 전용 110제곱미터가 되며 2014년 2월에는 13억 9,500에 거래되었는데요. 실제 전용 면적으로 나눠서 계산해보면 제곱미터당 1,257만원에서 리모델링 후 1,268만원으로 평수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일 뿐 신축이라서 올랐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었다는 거죠. 결국 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들인 시간이나 비용 등 기회비용과 사용한 분담금까지 고려해봤을 때 사업성으로 보자면 오히려 손해나 다름없습니다. 단지 장기적으로 거주한 실수요 입장에서는 더 신축이면서 넓은 집이 되었으니 딱 사용한 금액만큼 거주 요건이 좋아진 정도로 보이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짐은 물론 내력벽이 유지되기에 일반적인 신축이나 재건축이 진행된 아파트와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구조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반쪽짜리 신축인데요. 단지 현재 실거주하는 주민들이 낡은 집에서 사는 고충을 해결하고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급을 확보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동안의 상승세 역시 2014년부터 유동성과 동시에 부동산 종합 보완화 정책이 들어가면서 오른 것이며 리모델링이라고 신축이라고 딱히 더 오른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건설사와 언론은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면서 리모델링이 엄청난 사업성이 있는 것이냐 포장해주고 있을 뿐 실상은 재건축과 함께 침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히려 이런 와중에도 리모델링 단지들이 속속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공급 부족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건설사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띄워주기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리모델링 역시 재건축처럼 수익성 프리미엄이 더해져 일반 아파트에 비해 거품은 더욱 심각하게 끼어있지만 막상 수익성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 거품은 조만간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굳이 지금 무리해서 들어가기보다 거품이 빠지고 저들이 착실하게 자기 돈으로 새 아파트를 만들어주는 것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추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